넷플릭스 3체 그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겼죠. 자, 지금부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다스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벌레들을 위하여. 이게 참 의미심장하면서도 반항적인 한마디였죠. 근데 이 말의 진짜 뜻을 알려면요. 이 모든 판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암호 같은 메시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예원재 박사가 사울 듀런트한테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대화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아인슈타인, 바이올린, 그리고 갑자기 색소폰을 부는 신이라니? 정말 길고 이상한 농담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한 농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 뭘까요? 그 숨은 뜻이. 이건요, 사실 암호화된 경고였어요. 모든 걸 시작한 사람이 어쩌면 모든 걸 끝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넘긴 아주 핵심적인 정보였던 거죠. 이 농담의 펀치라인, 경고했잖아요. 신과는 연주하지 말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음악 얘기가 아니라 인류와 산티의 관계를 빗댄 거대한 비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이 게임엔 우주적인 룰이 있고 그거 어기면 진짜 큰일 난다. 뭐 이런 암시였죠.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사울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농담을 듣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울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엔의 1급 비밀 계획, 바로 그 면벽 프로젝트의 한가운데로 던져지죠. 자, 그럼 이 면벽 프로젝트가 예 박사의 경고랑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면벽자, 월페이서라고 하죠. 이 이름 옛날 불교 명상가들한테서 따온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완벽한 감시에 맞서는 인류의 비장의 카드인 셈입니다. 인류의 비밀을 온전히 자기 머릿속에만 담아두기 위해 선택된 단 3사람이죠. 자, 면벽자로 뽑힌 3사람을 볼까요? 허우 볼린 장군, 저명한 군사 역사 학자고요. 레일라 아리칠 교수, 비대칭 전쟁 전문가. 여기까지는 뭐 그럴싸하죠. 근데 마지막 한 명, 사울 듀런트는 그냥 평범한 물리학 연구원이잖아요. 왜 하필 사울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산티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바로 그게 핵심인 겁니다. 산티가 사울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한다. 바로 그 사실 하나가 그를 예측 불가능한 최대의 변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드라마가 이 면벽자 설정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는 거예요. 원작 소설을 보면요. 면벽자들은 뭐 전 미 국방장관,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 이런 식으로 진짜 세계적인 거물들이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선 다르죠. 특히 사울 캐릭터는 원작에서 이 모든 전략 싸움의 중심이 되는 루어지라는 인물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모든 전략이 오직 생각 하나에 달려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입니다. 산티한테는 지자라는 게 있잖아요. 양성자 크기의 슈퍼컴퓨터. 이게 사실상 온 세상에 깔린 CCTV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화, 데이터, 심지어 과학 실험 결과까지 다 엿볼 수 있죠. 그런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을 읽는 거. 생각, 의도, 거짓말, 기만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산티의 유일한 약점이고 인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자가 그렇게 대단하면 그냥 면벽자들한테 환각 보여줘서 미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능력을 똑똑히 보여줬잖아요. 아마 그 답은 전략적인 계산에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산티 입장에서는 다른 두 면벽자는 뭐 예측 가능한 상대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사울,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죠. 근데 사울을 계속 괴롭히면 오히려 그래, 해보자 하고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지자의 주 임무는 인류의 기초과학 발전을 막는 건데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 거고요. 그러니까 산티도 함부로 힘을 막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면벽 프로젝트는 그냥 머리 좀 쓴 전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끔찍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르미의 역설이랑 연결돼요. 우주에 이렇게 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외계인들 다 어디 갔어? 이거잖아요. 근데 예원재 박사의 그 농담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끔찍한 답을 던져준 셈입니다. 바로 암흑의 숲 가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숲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 속에는 수많은 문명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눈 사냥꾼처럼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숲의 유일한 생존 법칙은 절대 들키지 않는 것. 내 위치를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냥꾼이 나를 먼저 쏴버릴 테니까요. 그게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 암흑의 숲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법칙에서 나와요. 원작에서는 우주사회학의 공리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모든 문명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다. 그리고 둘째, 문명은 계속 커지려고 하는데 우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자, 이 두 가지만 딱 놓고 보면 답이 나오죠. 다른 문명은 언젠가 나를 위협할 존재, 즉 잠재적인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휘말려버린 이 무서운 게임의 논리입니다. 이 암흑의 숲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이제 인류는 단순히 산치라는 하나의 적의 침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숲 속에서 수많은 정체 모를 사냥꾼들로부터 몸을 숨겨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40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요. 지금 면벽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그리고 수십 년 뒤에는 토마스 웨이드 같은 사람들이 400년짜리 장기 계획을 감독하려고 동면에 들어갈 거고요. 시즌2는 한 2026년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그리고 마침내 400년 뒤에 산티 함대가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인류는 지자의 감시를 피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오싹한 첫 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짐작하실 텐데 시즌2에서 거의 확실하게 다뤄질 정말 상징적이면서도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물방울 드롭렛입니다. 산티가 본 함대보다 먼저 아주 작고 완벽하게 매끄러운 탐사선 하나를 휙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인류의 모든 우주 함대를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인류의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을 아주 처참하게 깨부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산티는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벌레. 그냥 발로 밟으면 쉽게 으스러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벌레는 암흑의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스의 마지막 말, 벌레들을 위하여. 이건 그냥 반항심에 뱉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력에 대한 선언이었죠. 생각해보세요. 벌레는 어디에 나 있잖아요. 끈질기게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즌,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 던져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